이완섭 서산시장이 가로림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등 2026년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태안군 통계항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외국 국적 승선원 3명이 구조됐지만 70대 선장은 숨졌습니다. 천안의 한 농막에서 화재가 발생해 농막 일부가 소실되고 주차돼 있던 SUV 차 한 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와 지역 노동경제계가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의 철강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2026년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가로림만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알려진 가로림만.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을 비롯해 다양한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국내 최초 해양생물 보호구역 지정에 이어 최근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도 지정됐습니다. 서산시는 앞으로 갯벌 생태길 조성과 국가정원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충남도와 함께 올해 7월 가로림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덴의 갯벌이 있거든요. 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3개국이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연간 1,000만 명이 찾아든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는 국가 1호니까 네. 더더욱 훌륭하게 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다듬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인국사 탐문스님이 고려 광종을 위해 건립한 보원사지 5층 석탑.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석탑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달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지난 1962년 마해열의 삼존상에 이어 서산에서 국보로 지정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서산시는 앞으로 보원사지에 있는 법인국사탑과 법인국사탑비 등의 국보 승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개심사 목조아미타 열애자상의 국보 승격을 정식으로 신청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 명종대왕 태실이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와 함께 네. 국보 승격을 이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계획 수립 후 13년 만에 완공된 자원회수시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시설에는 하루 200톤 규모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광역 소각시설과 94m의 전망대 등이 들어섰습니다. 또 주민 편익시설로 찜질방과 사우나, 어린이 물놀이 시설과 어린이 암벽 등이 들어섰습니다. 서산시는 해당 시설에 나온 폐열을 전력 생산에 활용해 연간 20억 원에 달하는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방침입니다. 또 폐열을 단지 내 주민 편익시설과 인근 스마트팜 등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서산 지역의 쓰레기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를 해결해주는 효자 역할을 하면서 관광 활성화,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2마리, 3마리 토끼를 잡는 네. 그런 시설로 탈바꿈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산시의 주요 행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헬로 이슈 토크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태안에서 양식장 관리선이 전복돼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5분쯤 태안군 소원면 통계항 해상에서 4톤급 양식장 관리선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선장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베트남 국적 20대 승선원 1명과 방글라데시 국적 승선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경은 승선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농막에서 불이 나 1시간 21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12일 밤 11시쯤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의 한 농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농막 일부가 소실되고 주차되어 있던 SUV 차량 한 대가 전소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와 지역 노동 경제계가 철강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의 선제적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13일 당진시와 지역 철강 산업 6개사 등은 철강 산업 위기 천재 대응 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 성명서에는 철강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촉구와 K스틸법 시행령 제정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진시는 공동 성명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고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대전을 방문해 이장우 시장을 만납니다. 오후에는 충남을 방문해 김태흠 지사를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충남 서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정청래 당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총출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제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아마도 대전 충남 통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대전 충남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 선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방선거를 의식한 졸속 추진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어깃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인데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 선출을 주장하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계획을 정치적이라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14일 충남 서산을 방문해 대전 충남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 통합이 가져올 미래 비전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화재와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겨울철 발생하는 화재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과 예방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천소방서 이용재 소방교 연결하겠습니다. 소방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원인은 블랙아이스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도로 위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데 이게 육안으로는 그냥 젖은 도로처럼 보여서 무심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헛들 수도 있고 마찰력이 떨어져서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지게 되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겨울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기본 안전수칙인 감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는 필수이고요. 겨울은 항상 도로 자체가 미끄러지기 쉬운 조건이라 제동력을 높이기 위해 타이어 마모 상태 점검 후 이상이 있다면 타이어는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가급적이면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여 운행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교통사고는 물론 화재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겨울철 화재 예방 요령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겨울은 건조해서 불이 나기 쉬운 조건이며 추워지는 날씨에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전열기구 콘센트 안전점검이 중요합니다. 외출 전 전기난로 등 전열기구를 반드시 끄고 외출하시기 바라며 전기장판의 경우 접어서 보관하면 내부의 전선이 끊어져 화재가 날 수 있으니 돌돌 말아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콘센트 하나에 고전력 제품을 여러 개 꽂아서 사용하는 걸 흔히 문어발식 콘센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면 과전력으로 인하여 화재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 콘센트에 쌓인 먼지로부터 스파크가 발생하여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 틈틈이 청소하여 주시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이 가정 등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가정에서 화재 발생했을 때 대피 요령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불이야라고 크게 외쳐 주변에 알리고 대피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해야 하는데요. 대피 경로는 저층인지 고층인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집안으로 연기 유입이 크게 없고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119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 구조 요청 후 소방관이 올 때까지 집안에서 대기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천소방서 이용재 소방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당진에서 화물차가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8시 30분쯤 당진시 정미면 32번 국도를 달리던 27톤 화물차가 갓길 보호 난간을 뚫고 5m 아래 논으로 떨어졌습니다. 60대 운전자는 뒤집힌 차에서 스스로 탈출했으며 다행히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도로 결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안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22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12일 저녁 7시 30분쯤 태안군 안면읍 내포항에 정박 중이던 1.85톤 양식장 관리선에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선박의 절반가량이 소실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금액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신청사 주변 전선을 지중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서산시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주관하는 공모에 11년 만에 최종 선정되면서 일부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추진됩니다. 사업 규모는 문화로에서 안견로까지 신청사 주변 약 500m로 서산시는 해당 구간 전선을 지하에 매설할 계획입니다. 서산시와 한전은 각각 15억 원을 투입해 오는 1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산시는 2030년 신청사 개청을 목표로 현재 기본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청양군이 경로당 급식 복지 사업 확대에 나섭니다. 청양군은 지난 12일부터 경로당 공공급식과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로당 공공급식 지원 사업은 지난해 90곳에서 올해 15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50곳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도 사업을 이어갑니다. 청양군은 주 1회 중식용 반조리, 완조리 밑반찬을 밀키트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업에 제공되는 식자재와 밀키트는 청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봉덕 청운대학교 교수가 충청언론학회 제13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충청언론학회는 대전과 충남, 충북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 단체로 교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임기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김 교수는 지역 언론과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이 아이 더드림 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태안군은 3세 이후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태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3세에서 11세 아동입니다. 신청은 3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능하며 1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달 수당 20만 원이 바우처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태안 지역 내 예체능 학원과 병원, 식료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이 오는 23일까지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 다함께 돌봄센터는 모두 7곳으로 23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며 희망자는 각 돌봄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 서비스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각 센터에서는 학습 지원과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무료 급식과 간식이 제공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